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7월 30일의 경기, 먼저 NC와 롯데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루친스키 선수와 박세웅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NC의 루친스키 선수의 데이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14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10승 1패, 방어율은 1.99, 90과 3분의 1이닝 동안 71개의 피안타, 그리고 81개의 탈삼진, 총 20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루친스키 선수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시즌 세 번째 등판 때부터 12경기 연속으로, 이때부터 12경기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이어오고 있죠. 하지만 6월 들어서는 제구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볼넷이 많아진 점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7월 4일 이때 기아와의 경기에서 6개의 이닝 동안 단 1개의 실점, 그리고 볼넷 2개, 그리고 7월 10일 이때 경기도 6개의 이닝 동안 볼넷 3개, 그리고 실점 1개, 그리고 16일날 키움과의 경기에는 7개 이닝 동안 볼넷이 1개, 그리고 무실점 피칭,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때를 포함해서 이전까지도 무사사고 경기는 단 한 경기도 존재하지 않아서 이때까지는 무사사고 경기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부터 7월까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출루를 허무하게 허용하는 것만 조심한다면 좋은 피칭 이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루친스키 선수입니다. 피안타율은 좌타자에게 2할 2푼 4리, 그리고 우타자에게는 2할 5리로 좌우 약점 없이 균일하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밑에 이 선수의 구종까지 함께 살펴보시면은, 여기서 구종 중에서는 이 스플리터를 제외한 모든 구종이 2할 초반에서 1할 후반때까지 이러한 준수한 피안타율에 걸맞게 대부분의 구종이 원하는 대로 활용되고 있는 좋은 모습이죠. 게다가 이번 시즌 롯데를 상대로는 처음 등판하는 만큼 9위에서 압도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루친스키 선수입니다. 이어서 상대 박세웅 선수의 데이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13경기 선발 등판에서 4승 5패, 방어율은 5.05 기록 중에 있으며 66개의 이닝 동안 74개의 피안타, 그리고 볼넷이 26개, 54개의 탈삼진, 총 37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박세웅 선수죠. 직전 삼성과의 등판에서는 이때 4개의 이닝을 채우지 못한 채 안타 5개를 허용하며 강판당했던 박세웅 선수이지만 7월 등판에서 분명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세웅 선수이며, 게다가 홈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 보여주고는 있기에 더 기대해 볼 만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피안타율은 우타자에게는 평범하지만 좌타자에게는 2할 9푼 1리를 기록하며 좌타자에게는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구종을 함께 살펴보시면, 구종 중에서는 여기 이 직구의 피안타율이 최근 높아져 있는 박세웅 선수인데, 주무기인 스플리터성 포크볼의 구사율이 증가하고 있죠. 부상 여파로 인해서 구사율이 현저히 낮았던 초반과는 다르게 지금 구사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내일 정복은 선수가 포수로 나와서 이 포크볼에 대한 블로킹이 잘 되어야지 어이없는 실점을 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박세웅 선수의 최근 피칭을 살펴보시면 탈삼진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메이닝 카운터를 유리하게 가져가면서도 자신감 있는 투구를 펼치지 못하고 들쑥날쑥한 제구로 많은 공을 던져버리며, 따라서 이닝을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자멸하는 모습 많이 보여줍니다. 즉 피홈런과 제구의 난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박세웅 선수에게 불안감은 분명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최근 롯데의 안치홍 선수가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타격의 흐름이 한결 원활해진 롯데의 타선입니다. NC도 고전을 할 만큼 난타를 보여주었던 홈에서의 롯데죠. 물론 내일 루친스키가 등판하여 좋은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NC 또한 목요일과 일요일에 특히 타격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이기에 내일도 타격에서 분명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박세웅 선수가 최근 페이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NC의 타선을 버틸 수 있을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기준점이 많이 높게는 책정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 9.5점 수준에서는 다득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며 롯데가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긴 하지만 NC의 루친스키를 뚫어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NC의 승리 쪽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같은 날에 키움과 두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최원태 선수와 유희관 선수죠. 먼저 최원태 선수의 데이터 확인을 해보시면 시즌 13경기 등판에서 4승 4패, 방어율은 5.04 기록 중에 있으며 69와 3분의 2이닝 동안 76개의 피안타, 그리고 총 39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최원태 선수는 7월 피칭에서 모든 피칭에서 4이닝 이하 만에 무너지며 강판을 당했었죠. 6월 들어서 피홈런을 집중적으로 맞은 그러한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결국 7월에 가진 두 경기에서도 볼넷과 피홈런이 각각 실점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어버렸던 최원태 선수죠. 좌타자에게는 피안타율이 3할 초반까지 낮춘 모습이죠. 아무래도 최근까지는 3할 중후반까지로 이렇게 높았던 선수였지만 그래도 많이 낮아진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구종을 함께 살펴보시면 구종 중에서 이 투심 패스트볼을 활용한 좌타자 바깥쪽 승부에 어느 정도 타자들이 노림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략을 당했었는데 최근 그것을 좌타자를 상대로 9위로 잘 이겨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외에도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은 좋은 구사 능력 보여주고 있는 최원태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두산을 상대로는 첫 등판을 하게 되는 최원태 선수인데 아무래도 최근 페이스가 이렇게 좋지 못한 점과 두산의 핵심 전력이 좌타에 포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일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러한 최원태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대 두산의 유희관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유희관 선수는 시즌 14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6승 5패, 방어율은 5.21 기록 중에 있으며 74와 3분의 1이닝 동안 99개의 피안타, 총 43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과 직전 7월 첫 경기까지 성적 자체는 이렇게 4승 1패로 준수하게 기록을 하였지만 직전 3경기의 경우에는 단 17개 이닝 동안 모두 합쳐서 23개의 피안타를 허용, 총 다해서 12개, 자책점은 12개고 실점은 총 14개까지 기록을 하며 좋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정에서 유독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는 유희관 선수인데요. 그나마 내일은 홈에서 경기를 하기에 조금은 나은 모습을 바라고 싶지만 직전 LG와의 경기도 부진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역시나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피안타율은 이 좌타자에게는 3할 오픈 8리로 더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타격감이 좋은 이정후에게 아무래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유희관 선수이며 구종별 피안타율을 확인하셔도 모든 구종들이 이렇게 피안타율이 고피안타율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내일 유희관 선수 분명 안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즌 키움을 상대를 한 전적을 살펴보시면
6월 30일 이때 한 경기 등판에서 5개의 이닝 동안 3개의 자책점 그리고 4개의 실점을 하였던 유희관 선수이기에 이번 경기도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실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유희관 선수입니다. 1차전을 키움이 러셀 선수의 화려한 데뷔와 함께 아무래도 키움이 승리하였고 이승호와 박치국의 매치업은 시즌 두 번째 성사가 되었지만 두 번 모두 우천으로 인하여 경기를 치르지 못했던 양 팀입니다. 결국 3차전을 최원태와 유희관이 선발 등판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두 팀의 타격을 고려한다면 양 투수 다 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다만 키움에는 러셀이 합류하면서 분명 키움의 타격 분위기에 반전이 생긴 것은 분명해 보이며 수비에 불안감을 보이던 서건창이 지명타자로 활용되고 러셀이 자리를 맡아주면서 수비도 더 탄탄해진 키움입니다. 전력에서 의외로 키움이 앞설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키움의 승리 쪽으로 예상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아무래도 양팀의 타격이 있다 보니까 다득점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같은 30일 KT와 기아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데스파네 선수와 양현종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데스파네 선수입니다. 시즌 16경기 선발 등판에서 7승 5패, 방어율은 4.41 기록 중에 있으며 98개 이닝 동안 106개의 피안타, 그리고 75개의 탈삼진, 총 48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는 데스파네 선수죠. 현재 페이스를 어느 정도 찾은 것으로 보여주는 데스파네 선수인데 이 실점을 꾸준히 홈런을 통해서 허용하면서 그에 대한 실점이 꽤 많이 찍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달에는 피홈런이 없었지만 이 6월, 7월에는 각각 이때 롯데 경기 그리고 한화의 경기 이 각각 2경기를 제외를 하고는 꾸준히 경기마다 홈런을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실점이 늘어나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못하고 있었던 데스파이네 선수죠. 하지만 그래도 7월 들어서 NC전을 제외를 하고는 퀄리티 스타트 이어가고 있는 데스파이네 선수며 이때 8일 기아전에도 아무래도 7이닝 가까이 막아주면서 승리까지 챙겨갔던 데스파이네 선수입니다. 데스파이네 선수의 구종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은 여기서는 이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3할 8푼 3리로 높게 잡혀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는 5할 때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수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으며 결국 이 슬라이더가 높게 던져졌을 때 맞아나가는 홈런을 데스파이네 선수는 경계해야 할 것이며 내일 이 슬라이더가 낮게 잘 제구되지 않는다면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내일도 이 피홈런만 조심하면 의외의 호투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데스파이네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양현종 선수입니다. 양현종 선수의 데이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이번 시즌 14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6승 5패, 방어율은 6을 기록 중이며 72개 이닝 동안 83개의 피안타, 그리고 59개의 탈삼진, 총 48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커리어 사상 최악투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쉽게도 최근 5경기 동안에 아무래도 패배를 3개나 기록을 했으며 양현종 선수가 등판하는 날에는 이상하게도 아무래도 타격에서 타선이 침묵하면서 득점 지원을 못해주는 모습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양현종 선수의 최근 페이스 자체도 좋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양현종 선수의 문제는 구종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 구종 중에서 특히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슬라이더는 노림수 자체에 걸린다고 보여주는 반면 체인지업은 구위 자체에서 아무래도 공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타자들에게 맞아나가고 있죠. 좌우 타자 피안타율을 보시다시피 피안타율이 그렇게 높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었던 양현종 선수가 최근 들어서 피안타율이 2할 후반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또한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좌타에게는 3할 2푼 9리로 많이 치솟았으며 최근 경기를 타격감이 좋은 팀들을 상대로 하긴 했기 때문에 실점이 많았으며
하나를 상대로는 반등을 보여주었지만 내일 KT의 타선에는 의문이 붙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위의 지표들을 함께 보시면 KT를 상대로 극과 극의 모습을 한 번씩 보여주었다시피 내일 경기에서도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양 팀의 타격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기아가 최근 타격감이 좋은 모습 보였고 취소되는 경기에서도 초반 2개의 점수를 뽑으며 타선이 활발한 모습 보여주었던 기아입니다. 하지만 우천으로 경기를 쉬게 되면서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할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경기죠. 불펜에서 기아가 분명 박준표, 전상현, 홍상삼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우위에 있음은 분명하지만 데스파이네 선수 자체가 7이닝까지도 막아줄 수 있는 최근 페이스 보여주고 있기에 KT도 주건과 김재훈 카드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게다가 KT에서는 로하스의 페이스가 지금 타격 7관왕을 향해 달려갈 만큼 엄청난 모습 보여주고 있기에 KT의 득점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과 불펜 가용 능력을 고려한다면 KT의 승리 쪽으로 더 기운다는 것이 아무래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